자화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동주 스스로 그린 자기 초상화라는 의미로. 근데 이거지, 자기 얼굴 초상화, 내 얼굴을 그리려면 뭔가를 비춰서 내 얼굴을 봐야 되잖아. 무엇을 통해 바라본다? 우물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글을 쓴 형님 누구? 윤동주. 윤동주 누구예요? 일제강점기 지식인.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라는 것들. 그러면 우물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네. 우물을 통해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아 성찰의 매개체. 자아 성찰의 매개체. 보통 자아 성찰의 매개체는 뭘로 나타난다? 거울로 나타난다. 그러면 벌써 시험 문제 하나지. 우물에다 밑줄 그어놓고 시의 기능이 같은 것 찾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보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죠.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찰적이다. 자신을 되돌아보고요. 고백적.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냐? about 자기 자신. 자아. 우물 속의 자아를 바라보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항상 외워두는 거죠.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데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다고. 다음, 반복에 의한 시상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반복합니까? 라면 우물을 바라보는 것. 우물을 바라보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시상 전개가 이루어진다. 구체적 행동, 얘도 우물을 바라보는 거죠. 내적 갈등을 형상화합니다. 내 자신이 좋았다, 불쌍했다, 미워졌다, 그리워졌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애착하는 나르시시즘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도 결국엔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해. 밑에 시어 식구풀이는 됐고요. 여기 출제의 매, 우물의 기능 아주 중요하죠. 우물에다가 빨간색 체크. 윤동주의 시에는 거울이나 하늘과 같은 시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시어들은 자신의 모습과 생활상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 시의 화자는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이 말 중요해,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사나이라고 표현하고 우물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제3자를 바라보듯이 이야기해준다. 밑으로 내려가죠. 왼쪽에 여기 요만큼 살펴보면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우물을 들여다본다라는 것 자체가 자아성찰. 우물 속 사나이에 대한 애증의 교차,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 미워하기도 하고. 사나이는 누구였더라? 이 시의 시적 화자,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이었지. 순수했던 자아의 동경, 요게 중요합니다. 두 자아가 어쨌든 화해는 한다. 그러면 두 개의 자아라면 내가 둘이란 뜻이네요. 그렇지. 내가 어떻게 둘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있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됩니다. 현실의 내 모습, 내가 꿈꾸던 나의 모습, 이렇게. 오른쪽 보죠. 이 시에서는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애증의 정서를 느끼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처음 1, 2, 3년에서 화자는 우물 속에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 이와 대비되는 한 사나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년에서는 이 사나이에 대해 미움의 정서를 느낍니다. 너 되게 별로다. 이는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기 반성과 자기 혐오 때문에 미움의 정서를 느낀다. 그래서 사나이로 표현되는 자신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4, 5연에서처럼.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봐도 가엾어. 내가 내 자신, 아름다웠던 내 과거의 내 모습 그리워. 결국 화자는 우물 속에서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추억 속의 사나이는
과거 순수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 현실적 자아가 느끼는 갈등을 극복합니다.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라는 소망을 드러내줍니다. 괜찮나요? 다음 페이지 잠깐 또 볼게요. 자화상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 및 태도 변화 별표.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차피 4단계밖에 안 되니까 외워 미워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라봤더니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아, 그렇지만 그가 다시 그리워요. 라고 해서 미움, 가엾음, 미움, 그리움 이렇게 4단계가 있다. 아, 쌤 이거 진짜 꼭 외워야 돼요? 사실상 외우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 앞에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체크할 거예요. 미워졌어. 가엾어집니다. 그 사나이가 다시 미워집니다. 그렇지만 그 사나이가 다시 그리워집니다. 라고 해서 미리 표시할게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서 미워져, 가엾어, 다시 미워져, 하지만 다시 그리워져 라고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지. 그래서 애증이 교차한다. 이러한 얘기를 해준다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 어느 날 보면 나 좀 괜찮은 애 같아. 또 어떻게 보면 나 진짜 별로다. 왜 그렇지? 병신. 막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그러한 고민의 성찰의 과정이 시대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훌륭한 시인 거죠. 이 시의 화자는 처음 스스로의 느끼는 정서는 미움, 즉 부끄러움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 자신의 삶과 시가 저항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기고 내 친구들도 다 사라져가는데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런 자신을 아예 버릴 수 없습니다. 그저 버리고 돌아가기엔 자신이 가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라보지만 여전히 미워. 다시 돌아가다가 아니야. 나 과거에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웠었는데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음을 깨닫고 이상적 자아의 회복을 꿈꾸게 됩니다. 좋아. 제대로 된 나를 다시 찾으러 가자. 밑으로 오자. 자화상에서 화자와 사나이의 관계. 이 시에서는 우물 속의 사나이와 그것을 바라보는 나가 등장합니다. 나는 우물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나인 사나이에 대해서 우물 속 또 다른 나인 사나이에 대해서 위에다가 쓸까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했다.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거듭하다가 또 옆에다가 쓸까요? 애증의 교차. 마지막에 화합의 과정을 거칩니다. 어쩌고 저쩌고 밑에 건 안 읽으셔도 된다. 다음 자화상의 우물을 바라봅니다. 우물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내 모습이 비치지. 그리고 또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도 같이 비춰주고 있다. 달, 구름, 하늘, 바람, 가을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의미한다면 우물 속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있는 사나이는 암울한 현실에서 부끄럽게 살아가는 나약한 화자를 의미합니다. 사나이는 부끄러운 자기 자신.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하나의 공간에 공존시킴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야, 풍경은 저렇게 아름다운데 난 진짜 별로다. 자아의 부끄러움 강조. 순수했던 과거의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주변부를 막 이렇게 쳐나가다 보면 실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필기할 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본문 보러 가자.
산모퉁이를 돌아서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자아성찰의 모습. 자아성찰의 모습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산모퉁이를 돌아가서 멀리 논가의 외딴 혼자서 우물을 홀로 찾아가면 이만큼 묶어보면 자아성찰의 방법이지. 누구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고요히 진지하게 내 모습을 찾으러 가고 있다. 자아성찰의 방법. 아주 진지해. 들여다봅니다. 뭐뭐 해봅니다. 라고 하면서 평서형 문장 쓰고 있죠. 존댓말 하고 있죠. 경어체 쓰고 있습니다. 평서형 종결 어미를 활용해서 담담한 어조를 나타내고 경어체를 활용해서 나 굉장히 진지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우물 속의 풍경이죠. 우물 속의 풍경은 전체적으로 어때요? 평화롭고 아름답고 순수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죠. 사나이의 초라한 모습과 상반됩니다. 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요만큼 요렇게 묶어서 뭐라고? 대조됩니다. 누구와? 사나이와. 사나이는 누구지? 화자 자신이었었죠.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나이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세모. 암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초라한 자아. 초라해. 왜 초라해?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쩐지 그 사나이가 내 자신이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어때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는데 정서의 변화. 부정에서 긍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에서 긍정으로 정서가 변화한다. 도로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로 가서 들여다봅니다. 우물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행위의 반복.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역시 정서의 변화가 있죠. 또 쓰지는 않을 거예요.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미웠다가 가엾었다가 미웠다가 마지막에 그리워집니다. 그리워집니다. 자신의 순수했던 옛 모습에 대한 그리움 별표. 여기에도 역시 돌아가다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행위의 반복이 또 나타나 있지. 마지막 년이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순수했던 과거의 자아를 발견합니다. 현실적 자아와 화해를 합니다. 순수했던 과거의 자아를 발견하다. 현실적 자아와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 시의 처음과 마지막이 엄청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수미상관. 근데 처음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살짝 변형되어 있는 수미상관. 그 다음 표현법 하나만 볼게요. 파란 시적 허용이죠. 바람을 느끼는 건 촉각이야. 근데 파랗다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했죠. 그러면 파란 바람 화살표 해놓고 뭐라고?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되지. 됐을까? 일단 정지.